기자주 만지용입니다. 또 하나의 안타깝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골프 영웅 박세리 씨, 그리고 그 박세리 씨를 키운 아버지, 이 박세리 씨가 아버지를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박세리 씨가 이끄는 박세리 희망재단이 이 부친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한 건데, 물론 재단을 거치기는 했지만 박세리 씨가 이 재단의 이사장이기 때문에 결국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데 박세리 씨가 동의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배경을 쭉 놓고 봤을 때 박세리 씨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정황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 3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키워드로 떠올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박세리 씨 하면 리치 언니, 즉 부자 언니로 유명하죠. 왜냐면 해외 투어에서 수많은 우승, CF,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리치 언니. 하지만 박세리 씨가 자신의 소유로 돼 있던 고향 집들이 또 경매에 나오게 됐다고 하는데, 과연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부터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의 발단을 살펴보면 지난 6월 11일 처음 알려졌습니다. 재단이 지난해 9월 이미 부친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를 했고, 경찰은 이미 이걸 다 살펴본 뒤에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해놓았다는 거죠. 일단 재단 측 변호인은 박 씨의 부친은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면서 설립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위조된 도장인 걸 알고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박세리 국제학교 유치 및 설립 계획 예정이 전혀 없다고 안내문을 내걸기도 했죠. 자, 우선 박세리 희망재단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단은 박세리 감독의 유무형 자산을 바탕으로 골프 인재 양성 및 스포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6년에 설립됐다고 돼 있습니다. 골프 인재 사업으로 수많은 박세리 퀴즈를 배출해서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를 했죠. 자, 근데 보면은 재정 상태가 그렇게 넉넉해 보이진 않습니다. 지난해 이 재무 상태를 보면은 일단 현금 보유액이 1억 1,435만 원 수준입니다. 전체 유동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지난해는 3억 3,575만 원으로 신고가 됐거든요. 이것보다 2억가량이 줄어든 겁니다. 여타 재단과 비교하면 큰 규모라고 볼 수 없죠. 그리고 현재 보유자산이 1억 정도인데 3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 참여를 한다? 이거 자체가 뭔가 맞지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이 일이 불거지게 된 그 배경에는 그 새만금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새만금 개발청이 2년 전 민간 주도로 해양 레저 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예요. 무려 축구장 220개를 합친 규모여서 거기에 요트 빌리지, 골프, 풀빌라 등을 개발하겠다면서 정부가 일단 부지를 조성을 한 겁니다. 근데 부지만 조성했을 뿐 여기에 민간 자본 3천억 원을 투입해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었고 2년 전 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사업이 박세리 씨가 아버지를 고소하게 된 왜 발단이 됐는지 보면은 민간 주도 계획이라고 했죠. 그래서 해당 제안서에 박세리 씨 아버지가 낸 박세리 희망재단의 의향서가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이 새만금 관계자에 따르면 박세리 씨 아버지가 사업 의향서를 가져왔는데 직인 부분이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상해서 그걸 희망재단 측에 연락해 확인해 보니 거기서는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즉, 박세리 부친이 자신을 재단 회장이라고 칭하면서 재단의 도장을 도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새만금청의 설명입니다. 자, 근데 이게 2년 전에 이미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 왜 최근에 와서 문제가 된 건지 보면은 새만금청에서는 이 계획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선 협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힌 겁니다. 즉, 이 박세리 씨 부친은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죠. 그러면서 공문까지 넣었는데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취소가 됐죠. 그러면서 소위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사업자의 지위를 박탈하게 된 건데 이게 벌써 2년 전 일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박 씨의 부친이 허위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해지는 건 이 개발청은 왜 이렇게 허술하게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허가를 내줬을지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출연하고 있는 MBN 뉴스파이터 제작진을 통해서 관계자들이 얘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을 재단 회장이라 소개하고 직접 사업을 설명했다. 꿈나무 인재 육성도 하고 골프 활성화에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던 것을 여기서 이루겠다고 했다. 박세리 희망재단 회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발표에도 참여했다. 정말 박세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의문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박세리 희망재단이 참여를 하는 것인지 크로스체크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버지가 박세리 씨를 대변하고 다니지 않았나,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간 업체들도 자기들도 박세리 아버지에게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인즉 일단 박세리 희망재단은 진짜로 있는 재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재단의 회장이라고 칭했고, 또 하나 그동안 여러 방송을 통해서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박세리 씨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봐왔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박세리 씨 아버지인 게 확인이 됐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직인이 찍힌 공문까지 냈는데 그 직인이 가짜일 거라는 생각을 하기는 어려웠다는 게 개발청의 입장이라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의 잘못은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사칭이 있죠. 본인이 재단에서 어떠한 업무를 맡고 있지 않고 회장도 아닌데 사칭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닌 겁니다. 그리고 고소한 내용은 뭐였죠? 사문서 위조죠. 왜 사문서 위조일까요? 한 민간업체로부터 이 새만금 사업 설립 제안을 받았죠. 그리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한 뒤 가짜 서류를 만들어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즉,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문서, 가짜 문서를 만드는데 본인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아버지의 입장은 뭘까요? 몇몇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세리 인터내셔널 회장으로 있었는데 이때 쓰던 도장을 그냥 날인을 해서 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의 사실력은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도장 날인 내용을 보면 되죠. 그 도장 내용이 박세리 희망재단인지 혹은 본인이 주장한 대로 세리 인터내셔널인지 이거는 직인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도장을 새로 만들어서 허위 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 세리 인터내셔널 회장 시절을 갖고 있던 도장을 찍었어도 이건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단체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죠. 박세리 희망재단에서는 박세리 씨 아버지가 어떠한 역할이나 직책을 맡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과거 도장을 갖고 박세리 희망재단의 회장인 것처럼 행사를 하면서 또한 관련 문서를 만들어서 이 새만금청에 제출을 했다. 이 부분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더 궁극적으로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버지인데 박세리 씨가 직접이 아니라 재단을 통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해서 조용히 그냥 새만금 사업 없던 걸로 합시다라고 끝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도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고소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일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재단 측 변호인의 말은 이겁니다. 박 씨 부친은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 설립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위조된 도장인 것을 알고 고소했다고 고소를 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고소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재단은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짜리 사업이라고요? 무려 3천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름을 걸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박세리 씨는 이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원치 않는다면은 아예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계약이었다는 걸 알려야 되고, 즉 박세리 희망재단은 그런 제안 의향서를 낸 적도 없고 그렇게 들어갔던 것은 허위라는 것을 법적으로 공적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아니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쪽도 박세리라는 이름을 믿고 허락을 해줬으면 그 사업을 진행하면 되잖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재단 입장에서는 사업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재단 관계자도 아닌 아버지가 임의로 하겠다고 낸 사업을 본인들이 덜컥 맡으면 오히려 이게 문제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이 박세리 희망재단은 비영리단체의 법인이라는 겁니다. 즉 정관상 내 외국인 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이 사업에 참여하면 이 재단은 맨 처음 설립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역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박세리 재단에서 이건 우리가 공식으로 된 문서도 아니고 도장이 위조돼서 찍힌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소위 좋게 얘기해서 그냥 이 사업 참여를 없었던 것으로 하면 되지 않나. 그리고 아버지의 문제는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보세요. 박세리 재단이 우선 사업협정대가 된 이유는 뭐였죠? 바로 박세리 씨의 이름이 컸다는 겁니다. 박세리 씨가 참여한다고 하니까 거기 골프 리조트를 짓는다고 하면 뭔가 굉장한 명분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박세리 씨가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으니 빠지겠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대상자 취소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민간 사업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민간 사업자들은 분명히 아니 박세리 재단이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고 이만큼 우리가 돈이 들어갔어. 근데 박세리가 참여 안 해? 돈 내놔. 이렇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박세리 씨는 처음부터 이것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게 법적으로 입증이 돼야지 새만금청 혹은 이 민간 업체들이 박세리 씨나 재단의 문제를 삼거나 이거에 대해서 피해 보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사업에 완전히 빠지기 위해서는 재단이 이 사업과 처음부터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게 공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입증의 방법은 당연히 수사당국이 확인을 해주겠죠. 즉, 아버지의 사문서 행사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니 재단은 책임이 없다는 걸 법적인 절차, 수사 당국을 통해서 확인받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는 박세리 씨의 고향집들이 경매에 나왔다는 거죠. 박세리 씨 소유의 주택과 대지가 강제 경매에 넘어간 건데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 5월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박세리 씨를 통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 집이기 때문에 대중들의 관심이 더 높습니다. 최근 법원은 박세리 씨가 소유한 이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1785제곱미터 규모의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과 차고, 업무시설 등에 대해 강제 경매 개시를 결정했다고 여성동아가 보도했습니다. 이 주택엔 박세리 씨의 부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밖에 박세리 씨 소유의 539.4제곱미터 규모의 대지와 이 위에 새겨진 4층 건물 역시 경매에 나왔다는 거죠. 예능에 소개된 적이 있는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출연해서 박세리 씨는 집 인테리어와 설계에 직접 참여했다. 부모님이 살던 집이 정원이 있는 집인데 한쪽에 건물을 지어서 4층을 제가 쓰고 3층을 제 동생과 언니가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듯 박세리 씨에겐 굉장히 의미 있는 고향집인데 이 집이 경매로 나왔다는 거. 리치언이지만 지금 박세리 씨에게 뭔가 금전적인 융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경매 결정이 내려진 건 박세리 씨의 부친인 박목 씨가 복잡한 채무관계에 얽힌 상황에서 채권자가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이 보도는 전하고 있는데 이에 박세리 씨가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서 경매 집행은 일단 정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이렇게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이 부친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고 이 부분이 이미 검찰로 송치가 됐다고 했죠. 부녀간의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는 건 새만금청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 경매 부분에 있어서도 박세리 씨와 아버지와의 권리관계를 분명히 나누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재판으로 넘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이 부분도 계속 추적해가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